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주진우의 이슈 해설에서 좀 다루셨던 내용들 중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저 민변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 간첩 수사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5년이 걸렸다.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간첩 사건이 조금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황부터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그냥 변호사도 하고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간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충격받은 것이요. 지금 현재 오래된 사건 아닙니다. 지금 1심에서 징역 15년 받고 2심에서 징역 9년 6월 받은 민노총의 맞아요. 현재 간부였어요. 조직국장. 맞아요. 민노총의 핵심 간부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102번의 지령문과 충성문을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외국 가서 간첩을 지령을 받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북한의 문화교류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대남 공작하는 걸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 문화교류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문화교류국이라고 부르면은 다른 사람한테 들킬 수가 있잖아요. 간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본사라고 불러요. 자기는 지사장이야. 그래서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 사진이라든지 평택 미군 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도 수집해서 보내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요. 북한에서.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첩 사건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중국 간첩에 대해서 우리가 미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미군 함대나 무슨 한미훈련을 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막 관광객처럼 들어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요. 네, 걸리면은 추방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국인들이 그렇게 해도 간첩죄로 적용을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간첩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은 버틴단 말이죠. 버티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국 가서 중국 군대 사진 찍었잖아요. 뭐 바로 그냥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서워서 하지도 못해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못 나와요. 네, 한국에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와요. 네. 그 우리가 그럼 누구 시키면 할 사람 있나요, 그걸? 아니 안 해야죠. 네. 근데 북한 중국 사람들은 버젓이 와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고요. 청주 간접단 사건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지령이 구체적으로 내려왔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라. 통과시키는 뭐 여론화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우라는 얘기겠죠. 그 간접단에만 그 지령이 내려갔을까요? 다 내려갔어요. 그 이후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이유도 자세히 써놨습니다. 민주좌파 세력이잖아요. 민주당 세력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권을 무력화라는 게 그 공작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간첩단이 잡히잖아요. 일단 민변 변호사가 바로 와요.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끕니다. 그렇죠. 민변 변호사들이 네. 좋죠.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맡아요. 맞죠. 네. 근데 제가 정상적인 변론을 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요. 저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못할 것 같으니까 기피합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때 많이 쓰던 수법이에요. 이화영도 그렇게 했죠. 네. 재판부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부 갈아치우려고 하던 거 많이 썼는데 그런 식으로 재판을 많이 끄니까 청주 간첩단 사건이 이런 것도 흐지부지 돼서 나중에는 간첩단이 4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나 간첩단이니까 간첩법상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4명이라서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 판결이 형량이 그래서 한 몇십 년 나왔다가 5년으로 대폭 줄었어요. 간첩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렵게 간첩 잡고 온갖 짓 다 해도 걸려봤자 5년이에요. 간첩이 5년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수청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 만들잖아요. 거기 있는 수사관들하고 국가수사위원회 위원들 누가
누구로 뽑겠습니까? 민변으로 뽑겠죠. 민변 변호사들이 다 수사관 되는 거예요. 네, 민변으로 뽑겠죠. 주력으로. 네.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 전부 다 민변 변호사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찬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민변에서 공익소송위원장을 맡았거든요. 맞아요.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면서 구로공단 농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구로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를 국가가 수용했거든요. 그게 강압에 의한 수용이었다라고 해서 한 6, 7천억을 배상하도록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소송 끝에 6, 7천억을 배상하게 됐거든요. 그 소송을 이찬진 변호사가 맡아가지고 금감원장이죠. 한 사건으로 400억 벌었어요. 이게 자파의 민낯입니다. 국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속을 뒤에서 다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친중 친북하는 민주화 정치 세력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간첩들이 변호사 선임료를 얼마를 주겠어요. 별로 돈이 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본인의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적 이력을 쌓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막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수사관이 되는데 어떻게 간첩 사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간첩 사건은 물 건너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간첩이 활개 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고 간첩 사건뿐만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부터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진짜 국민들이 피해 보는 사건들도요. 아까 저렇게 복잡해지면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두 사람의 변호인이 선임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600 몇십억 예. 승소에 저기 몇백억을 그 600억 넘게 그 성공보수로 받았죠. 그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뭐 민변 건물 사는데도 기부하고 어디에 기부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 당시 5억 빌려줬죠. 5억 빌려줬죠. 그 재판 비용. 그 돈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게 구로공단 그 소송에서 이제 국가가 배상을 했잖아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저 존중합니다. 국가에서 강압이 있었으니까 배상 판결을 했겠죠. 그 배상 판결을 하는데 왜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조사하면서 공무원으로 월급 다 따박따박 받고 그 거기서 민변에서 공익소송위원장 했으면은 본인이 그 사건 안 맡아야 맞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런 사건을 또 맡아가지고 그냥 뒤에서 돈은 버는 거예요. 그 400억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빌려줬던 5억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세금 많이 내는데 제 돈으로 빌려준 택이라서 제가 배가 진짜 아파요. 정말로. 5억 원을 빌려가지고 참 진짜 꼭 5억 원 빌려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금감원장으로 발탁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지는 않겠죠. 뭐. 하여튼 바쁜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법사 있습니까? 네, 아마 법사에 하도 자주 막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H 부회장 호소인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정가 7범 그러니까 8범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판결문 다 뽑아 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래도 한 마디만 하고 가도 되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분이 검찰사법 지금 제가 막 반대하는 중수청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 증인으로 정가 7범을 부른 거예요. 정가 9범을. 맞아요. 정가 9범 얘기를 듣고 검찰 제도를 지금 손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들이 조작됐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정가가 많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기 정가 있는 사람, 절도 정가 있는 사람, 작물 정가 있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국가 대사를 논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건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